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1단원 문제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단원 문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푼다는 표현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문제를 활용을 잘 하려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페이지 부분에 필기를 되도록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여기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95% 정도는 앞에 있는 내용 설명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문제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거나 또는 해설지를 보거나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있는 페이지에다가 이제 굳이 필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의미 있는 반복이에요. 의미 있는 반복.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 부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 같은 거 했죠. 그리고 문제 여기 페이지 부분에 또 열심히 필기를 한다. 자, 이건 단순 반복에 가까워요. 사람이 복사기도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적는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자,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반복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기본 문제든 또는 뒤에 실전 문제든 문제를 보면서 이건 앞에 내용 부분에 있는 건데, 앞에 정리되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굳이 여기다 다시 필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지를 볼 때도 있잖아요. 물론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지를 볼 때 해설지만 봐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해설지는 앞에 있는 내용 설명 중에 일부를 그냥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세한 해설지는 사실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좋게 나오려면 해설지보다도 문제에서 자기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 부분을 계속 찾아볼 것.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복습이 일어나요. 자,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갈게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제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려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이 해설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 부분을 굳이 꼼꼼하게 다 읽진 않을게요. 자, 기억은 아마도가 아니고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냉,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수리적 위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준 경서는 동경 135도 선이며 영국 런던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이 빠르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지리적 위치고요. 그래서 대륙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돌출해 있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자, 진출하기에 유리한 건 고정불변이죠. 예를 들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하기엔 유리하지만 대륙으로 진출하기에는 우리보다 불리해요. 그리고 몽골 같은 나라는 내륙에 있어서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불리하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지리적 위치고요. 그런데 이제 관계적 위치는 우리가 힘이 셀 때는 또는 문화가 융성할 때는 다른 나라로 진출하거나 또는 문화를 전파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보다 힘이 없거나 약해졌을 때, 그럴 때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건 관계적 위치.
보기 볼게요. 기역에는 대륙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대륙성이 아니라 냉, 온대 기후가 적절하죠. 그 다음 니은에는 독도의 동쪽에 위치한다. 니은은 동경 135도선은 독도의 동쪽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동쪽에 있어서 얼마만큼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걸 나타내는 경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독도의 경도는 동경 131도 52분이었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디귿으로 인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지금 기역하고 디귿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리을은 지리적 위치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 리을.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쨌든 해설을 듣고 났는데도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부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친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2번, 지도의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지도를 구성하는 4개의 사각형 구역을 가리킴. 1번, A에는 우리나라 최서단에 해당하는 섬이 위치한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을 함께 아우르는 거죠. 우리가 남한이라 그래서 북한 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지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서쪽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비단섬이죠. 자, 그래서 이건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참고로 비단섬은 가장 서쪽에 있으니까 독도하고는 성격이 반대니까 얘도 경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단섬의 경도는 대략 동경 124도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C에는 이어도라고 불리는 수중암초가 위치한다. 이어도가 수중암초라는 건 맞지만 자, C는 여기 마라도까지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라도는 가장 남쪽이니까 정확히는 33도 06분 북위. 근데 이어도는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제 남서쪽이지만 남서쪽으로 149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도 값이 33도보다 더 작죠. 적도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자, 이어도의 위도 값은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 다음 3번, D에는 한일 중간 수역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시 3번. 자, 한일 중간 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경계 수역이 겹치는 곳에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속상한 내용이지만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영해가 이렇게 있지만 독도 주변으로 한일 중간 수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이 선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은 정오보다 늦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동쪽일수록 그러니까 독도하고 마라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독도가 일출 시각이 빨라요. 그리고 일몰 시각도 빨라요. 이르다고 표현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출 시각이 빠르면 일몰 시각도 빠르다, 이르다. 그리고 남중 시각도 이르다. 모두 다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5번, B는 D보다 우리나라 영토 내 냉대 기후의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기후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한반도는 남쪽 부분은 대체로 온대 기후, 그 다음에 북쪽 부분, 북한 쪽은 냉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3번, 다음은 지리 용어를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이은 거니까 직선 기선이 되겠네요. 나는 영의 안쪽에 있는 물이니까 수역이니까 내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약자로 적을게요. 1번 가의 총 길이는 동해안이 남해안보다 길다. 동해안에도 뭐 영일만, 그 다음에 울산만에 직선기선이 조금 있죠. 근데 남해안은 거의 대부분이 직선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내수는 동서남해안에 모두 분포한다. 자, 황해안하고 남해안은 분명히 내수가 있고요. 그럼 동해안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직선기선 안쪽이 내수예요. 그러니까 영일만, 포항 있는 곳 영일만, 그 다음에 울산만 그 안쪽이 내수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3번 다의 상공은 연안국의 영공에 해당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근데 다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럼 참고로 내수의 수직 상공은 영공이다. 맞다 틀리다? 옳은 설명이죠. 내수는 이제 기선 안쪽에 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뭐 바다만 내수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물줄기 같은 것들 또는 뭐 내륙에 있는 호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수예요. 당연히 거기에 상공도 영공이 되겠죠. 얘는 잘못된 설명. 4번 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가 직선기선의 위치가 변경된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죠. 변화가 없다. 영의 기선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영에는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기선에서부터 근데 간척 사업은 기선의 안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했으니까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나는 다에 포함된다.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여기 설명에서처럼 영의 기선에서부터 200캐리까지고 그리고 영해를 제외한 건데 내수는 영해보다도 더 영토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4번 다음 자료는 두 섬을 소재로 한 기념 우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제주도 남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다. 뭐 다른 건 봐도 뭐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보고서 마라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사진만 보더라도 독도가 되겠네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번 가는 크게 동도와 서도로 구성된다.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 2번 나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자, 얘는 독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죠. 뭐 더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 말고 뭐 두 군데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뭐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어도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곳이에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가는 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설명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영의 설정에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제주도는 통상기선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주변에 보면 우도라는 섬도 있고 마라도도 있고요. 섬이 그래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섬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의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다 보니까 여기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주변 섬을 포함해서 통상기선이에요. 정답은 5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은 한국지리 원격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서 당황해서 이게 어렵게 풀거나 아니면 못 푸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세계 지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네모난 지도 모양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북극점에서 바라보거나 남극점에서 바라보거나 그런 지도를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봤더니 북반구를 나타낸 지도이며 북극점을 정중앙에 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란 얘기죠.
참고로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로 뭔가 부연 설명을 해 놓았다. 이건 꼭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북극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도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구를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게 지금 본 거죠. 내려다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일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쪽은 태평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같은緯도로 쭉 가면,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남쪽, 북이 30도지만 이렇게 쭉 가면 북아메리카가 나오고요. 얘가 미국이 되겠네요. 자, 미국인지 잘 안 보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수능 특강 책 있죠? 그걸 180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유라시아는 180도 거꾸로 뒤집어질 것이고, 여기 북아메리카가 우리가 맨날 보던 익숙한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도에서 봤더니 영국이 여기에 있는데요. 북극점에서 지금 영국, 런던, 그린위치 선무대를 지나가는 이 선이 본초 좌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쪽이 대체로 날짜 변경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인데 여기가 동경 90도, 그러면 135도는 90도와 지금 180도의 딱 중간이니까 일본을 지나가는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되겠네요. 자, 교사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과테말라는 우리나라보다 고緯도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북위 30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30도보다 지금 고緯도에 있죠. 그런데 과테말라는 북위 30도보다 지금 적도 쪽으로 가 있네요. 그래서 과테말라는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일본과 몽골을 지납니다. 자, 아까 표준 경선 그렸었죠? 일본은 지나가는데 몽골은 지나가지 않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러시아를 지나는 15도 간격의 표준 경선을 말하는 거죠. 5개 미만이다. 자, 15 곱하기 5는 얼마냐면은 75가 되겠네요. 그런데 러시아를 봤더니 지우고 볼게요. 러시아를 봤더니 자, 날짜 변경선에 이렇게 지금 끄트머리가 걸쳐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약간 이제 서쪽이긴 하지만 요만큼만 해도 이미 90도잖아요. 직각 표시로 할까요? 그러면 이미 75도보다 더 크네요. 여기에만도 이미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더 있는 거고요. 서쪽으로도. 자, 그래서 5개 미만이 아니라 5개 이상이다. 그 다음 영국과의 시차는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보다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영국의 본초 좌우선은 요만큼, 방글라데시까지는 요만큼, 우리나라까지는 표준경선 이제 다시 그리진 않을게요. 요만큼. 우리나라는 9시간 차이.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는 몇 시간 차이 날까요? 90도니까 6시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아마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와 과테말라는 낮과 밤이 서로 반대입니다. 경도가 180도 차이가 납니다. 동경 180도, 서경 180도,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무네요, 무. 2번, 지도의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타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에 사전 허가가 없었음. 자, 지도가 3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줄임자가 좀 다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50km, 여기서 여기까지는 10km, 그 다음에 요만큼은 지금 50km. 그래서 축적이 첫 번째 지도하고 세 번째 지도는 비슷한 데에 비해서 가운데 지도는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천에서 강릉까지가 한 2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0km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어딘지 이제 아마 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울릉도고요. 여기는 독도고요. 그럼 여기는 동해안이 되겠죠. 동해안에는 통상기선, 그리고 거기에서 12일이 한 2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해당하는 이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자, A는 내수에 위치한다. 내수가 아니라 영해죠. 내수하고 영해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 2번 B에서는 일본 어선의 조업 활동이 보장된다. 허가 없이 안 되죠. B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한일 중간 수역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나라만 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조업은 어선, 물고기 잡는 걸 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3번 이의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자, 이는 보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남해안이 되겠죠. 남해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지금 직선으로 지금 연결해서 직선 기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2L이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지금 영해인 거예요. 이건 직선 기선에 의해서 영해가 설정된 거고요. 제주도 주변으로는 지금 통상 기선을 기준으로 또 영해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는 내수가 될 건데 영해의 수직 상공까지가 영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 상공을 포함해서 영토의 수직 상공까지 그 내부가 전부 다 영공이죠. 정답은 3번. 4번 B는 2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자, B는 울릉도 쪽이니까 동해안 쪽, 동해 쪽이고요. 그 다음 2는 제주도 근처니까 땅끝마을 근처네요. 그리고 여기는 남해지만 서쪽이죠. 그래서 B가 2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그 다음 5번 D 길이는 C 길이의 3배이다. 자, D는 12L이에요. 자, C는 직선 기선이래요. 직선 기선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0km면 C 요만큼은 지금 10km가 안 되겠죠. 12L이는 20km 정도가 되는데 C는 10km가 되지 않아요. 기선인데 영해의 범위가 폭이 12L이가 안 된다. 3L인 대한해협이잖아요. 자, C는 3L이 그래서 3배가 아니라 4배죠. 정답은 3번.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난도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위도 경도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 그려도 좋고 아니면 수능 특강 어디엔가 지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 표시해도 좋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도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북쪽은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는 쓱 들어와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가 있고요. 남북으로 좀 더 길게 그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생겼죠. 자, 가를 봤더니 강원도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위도를 봤더니 38도 얼마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의 가운데쯤 되겠죠. 그리고 경도값을 봤더니 128도 22분이 돼요. 128도?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가장 서쪽은 동경 124도. 그 다음에 가장 동쪽은 독도 동경 131도 52분이지만 그냥 132도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은 북위 43도, 그 다음에 가장 남쪽은 마라도인데 여기는 33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북위 38도 정도, 그 다음에 동경 128도 정도를 표현해보면 그리고 강원도니까 여기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 마을, 땅끝 전망대. 그런데 위도 경도를 봐야 돼요. 위도는 34도 정도, 그리고 경도가 126도니까 여기 정도가 나예요. 땅끝 마을이니까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다는 경상북도 포항은 동해가 이렇게 해안선이 매끄러운 편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홈이 곳이 있고 여기가 포항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포항의 중심지는 이 만 안쪽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홈이 곳도 포항이에요. 포항. 그래서 여기는 북위 36도 정도, 동경 129도니까 가보다도 더 동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을. 1번, 가는 독도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독도보다는 고위도인데, 자, 우리가 독도의 위도는 사실 외우진 않았잖아요. 독도는 경도가 중요해서.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음표 해놔도 뭐 괜찮아요. 뭐 확실하게 정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2번, 나는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은 마라도죠. 땅끝마을은 육지 중에 가장 남쪽. 3번,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는 나가 다보다 길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독도보다도 더 동쪽이에요. 동경 135도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 그러면 나가 다보다 최단 거리가 더 길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가가 독도보다 더 고위도네요. 그래서 독도의 위도는 북위 38도, 35도보다 더 숫자가 작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독도의 위도는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4번, 기역의 주변 해역은 영해설정의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기역, 전라남도 해남군, 나 일대에는 직선기선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니은에서는 영해 중 일부가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 설정되어 있다. 기선에서부터 3해리까지는 부산 근처에 있는 대한해협이잖아요. 자,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이 부분은, 자, 이제 호미곶이라 그랬지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호미곶이에요. 여기가 호미곶, 이걸 호미곶이라 그러고요. 여기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영일만이고요. 영일만 입구 쪽에 여기가 직선기선이에요. 직선기선.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12일이까지고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4번, 다음 자료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뭐 좀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하다기보다는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도를 얼핏 보면 당연히 A가 울릉도일 것 같고 그 동쪽에 있는 B가 독도일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한자가 써 있는데 한자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볼게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지도 중 가장 먼저 독도가 그려진 것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팔도 총도이다. 독도가 처음 나온다는 얘기죠. 이 지도에는 물론 지도 중엔 처음이고요. 뭐 이제 글로 써 있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그 전에도 이제 독도가 나오기는 해요. 이 지도에는 동해의 A, B 섬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이를 보면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실제 위치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두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동국대지도, 아국총도, 해자전도 등과 같이 A를 B의 동쪽이나 동남쪽에 둠으로써 두 섬의 위치를 이전보다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지도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A가 B의 지금 서쪽에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이 A가 B의 동쪽이나 아니면 동남쪽 여기쯤에 있다고 표현한 지도들이 나타났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게 실제 위치다. 실제 위치에 더 가깝다. 그래서 실제로는 B가 A보다 이쪽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울릉도고요. A가 독도예요. 그쵸? 이제 이게 만약에 국어 문제로 나왔으면 사실 뭐 쉬운 국어 문제였을 텐데 이제 우리가 뭐 독도, 울릉도 워낙 지도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A, B를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A가 독도고요. B가 울릉도예요. 기억, A는 우리나라의 최동단이다. 동경 131도 52분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B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건 독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 A는 B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독도가 크기는 제일 작지만 울릉도보다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울릉도도 제주도보다 먼저 생겼더라. 리을, B는 A보다 면적이 넓다. 울릉도가 더 크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